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를 시행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8.2기가와트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신안군 기혁 경제에너지과장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과장님, 이 신안군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이 신안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 신안군은 그 전체 해역이 서울시의 22배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바람의 질도 당연히 좋고요. 예. 그래서 그 영광군 해역부터 진도군 해역에 걸쳐서 이 면적이면은 하나의 도 단위 면적인데 여기에 8.2기가와트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은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48.7기가와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신안군의 8.2기가는 정부 사업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신형 원전 6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의 사업 절차로는 풍향 개척기를 설치하여 1년 동안 풍향 자원을 개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각 협의 또는 인가를 통해 공유수면 점상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 발전 허가량은 2.1기가와트며 그 외 6.1기가와트는 현재 기상탑을 설치하고 개척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남 지역 하면 또 청정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전남 지역 중에서도 특히 신안 지역의 이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이 신안의 여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예, 우리나라 그가 세 개면이 바다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에 신안군 해역이 해상풍력의 최적의 요건입니다. 바람의 질도 좋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시에 22개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로는 150km, 그리고 남북으로는 120km, 또 총 1만 2천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해상풍력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규모를 산출할 경우에 46.6기가와트를 발전할 수 있는 그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바람의 질 또한 그 효율이 28% 이상의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신안군의 전 세계적으로 그 해상풍력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신안의 훌륭한 입지 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장점과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신안군 해상풍력의 장점은 그 육지부와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육지부에서 풍력을 하기에는 그 환경 파괴 문제도 많고요. 또 주민 수용성 문제가 엄청나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제한적이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또 해상풍력은 면적의 제한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신안군은 전국의 해상풍력 입지 조건을 따졌을 때 바람의 질이 제일 좋은 걸로 제주도하고 비슷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신안군의 바다 면적은 서울시의 22배의 면적이어서 충분한 그 에너지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장점만 있으면 좋겠지만 네. 또 앞으로 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우려할 사항들도 있다면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은 우려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민들도 그리고 또 그 언론사별로 또 우려하는 언론사나 또 신재생 에너지에서 찬성하는 언론사들도 많은데요. 그리고 각 전문가들도 다 의견이 다릅니다. 근데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어족자원 감소, 또 그 바다 생태계 환경 파괴 등 이런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요. 또한 해상풍력 발전으로 인한 선박들의 통항 안전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그 중앙부처와도 협의하고
또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문제점에 대한 이제 대책 마련이 중요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그 바다 생태계 등 환경 파괴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 실질적으로 해외 사례나 제주도 탐라 해상풍력 단지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히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이나 덴마크 사례를 조사했는데요. 그 해상풍력 단지를 오히려 이용해서 그 어족 자원이 더 풍부해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또 소음의 문제는 그 바닷소리에 그 육지하고 그 해상풍력 단지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오히려 바닷소리보다 더 소음이 적은 걸로 판명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소음의 걱정거리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 단계에서 도색 등에 대한 문제는 그 요즘에는 친환경 자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친환경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그 환경 파괴나 그런 바다 오염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선박들의 통항로 안전 문제는 8.2기가에 대해서 해수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해상교통 안전 진단을 통해서 통항로에 대한 이격, 항로 표지, 감시성 운영 등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 지역민들의 생존권 문제는 정말 민감한 사항이니만큼 좀 앞으로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민심을 잘 챙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신안에 조성이 되면 다양한 효과가 예상이 되는데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신안에 8.2기가가 그 들어왔을 때 경제적인 효과는 48조 원의 규모로 나타난다고 영역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또 일자리는 12만 개가 창출될 걸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국책 사업이 아닌 민간 사업으로서 엄청난 효과고요. 또한 향후에 그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그 8.2기가가 다 됐을 때 주민 참여 수익금은 연간 한 3천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600만 원이 지급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효과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워낙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전남과 신안만의 힘으로는 힘들 것 같거든요. 이 정부가 좀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해상풍력을 했을 때 최고의 문제점은 주민 수용성 외에는 공동 적성만 설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장성, 신하순, 신강진으로 연결을 검토 중에 있으나 이런 그 연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시군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 여러 개의 시군을 거쳤을 때 타 지자체와의 협의 문제, 또 선로만 지나갔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수용성 문제는 그 국가 차원에서 보상이나 아니면 그 특별한 그 협의를 통해서 그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REC 단가가 급감하면은 민간 투자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REC 지원 확대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 어떻게 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96메가와트 단지 착공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또 주도적으로 우리 주민 수용성 확보 및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중앙정부하고의 문제는 특히 해수부하고 연관이 깊은데요. 습지 보호 지역, 또 해상교통의 문제 등은 해수부, 산업부와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공동 적속 설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언급을 해주셨던 이 신안군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대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와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하고 모든 이익을 대기업들이 다 가져갔어요. 거기서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극히 미비하고요. 또 일부 소수에게 이익이 가고 주민 전체가 이익을 못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소외된 지역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서 이 지역에 비치는 햇빛과 그리고 계속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것이에요. 대기업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이 지역에 왔을 때 주민들과 같이 손잡고 가는 그런 이 공유제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주민 수용성도 확보가 되고 또한 문재인 정부의 가 바라고 있는 더불어 사는 그런 정책과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서 주민 수용성 확보 및 또 상생하는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민 수익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고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 수익금은 발전소 주변 거리별로 100m 초과 500m 이내는 3배를 받게 되고요. 또 500m 초과 1000m 이내는 2배, 1000m 이상은 1배로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는 매 분기 3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 초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천사선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경제의 선순환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인 지분이나 수익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시스템 사이트에서 분기별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실지도 궁금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는 저희 신안군 입장에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4월 달부터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각 선별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발전량이 나오는 안자도, 자라도, 지도읍, 사옥도 이렇게 올해 안에 4개의 섬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공유제를 실현할 계획이고요. 당장 올 4월 말에는 안자읍 그리고 자라도에 대해서 에너지 연금이 나가게 되고 올 7월에는 지도읍, 올 10월에는 사옥도에서 에너지 연금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분기별로 나가는데요. 최소한 12만 원에서부터 최소 60만 원 가까이 그렇게 나가게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에 가입된 1,893명이 현재로서는 대상이고요. 매 분기 매 분기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이 나가게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제정이 됐지만 태양광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생겨서 연금이 나갔을 때 개인당 태양광과 해상풍력별로 개인당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나가게 되며 에너지 공급원이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상으로 최대 금액을 한정시켜 놨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안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신안군이 신재생 에너지를 선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통해 전남 서남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